비전이었어, 비전. 제가 최근에 그 절망감을 많이 느꼈던 게 적어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경상북도가 내년을 기점으로 농민수당은 민주당 얘기 나오고. 전 광역도에서 다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북 전체. 경북이 마지막으로 네. 전국 9개 도가 네. 이제 다 실시해요. 농민수당은. 아 그래요? 네. 어. 다 실시하는데 그 농민수당은 농민이면 다 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지자체마다도 지금 다르죠. 조금씩 다르고 네. 농업 경영체마다 주는 곳 그리고 뭐 농민당 지원하는 것도 네. 있고 네. 이 여타 다르긴 한데 이게 전국 단위로 시행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국가 단위의 어젠다로서 이 농민들에게 그 공익형 직불금이랑 제도 통합을 해서 네.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기본 소득으로 어젠다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재명이 네. 기본소득을 이야기했다면. 네. 근데 일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네. 이 지난달에 경상북도가 3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전국 단위에서 이걸 안 준 시도는 네. 전국에 한 곳밖에 없었어요. 대구시. 그거 말고는 모든 지자체가 다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나눠주게 됐고 경북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 주니까 유치원까지 다 주는 거예요. 교육청 관할이니까. 네. 근데 같은 나이인데 어린이집 다니면 못 받는 거예요. 네. 이게 불만이 올라오니까 조례를 바꿔서 지자체가 이거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전국 단위로 다 시행하는 거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일하게 공통공약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고 봤는데 이걸 대선 주자들이 아무도 안 뜨는 거예요. 네. 아니 좀 얍삽한 게 무상급식, 학교 무상급식 네. 이거 전국적으로 국가가 돈 대서 해야 돼요. 네. 그거를 이명박 정부에 처음 이게 제기가 됐을 때 이 정부는 안 했으니까 그럼 지자체 할 수 있는 데부터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것일 뿐이고 한국의 지방세하고 국세 비중이 국세가 80인데 그러면 아니 이것도 민주당도 웃긴 게 민주당의 박원순이 서울시장 할 때는 그 어린이집 보육료 요 새누리과정 누리과정 새누리과정 아니고 그건 내가 그때 논평할 때 웃으면서 새누리과정이냐고 했었던 예 누리과정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중앙정부 돈 내놓으라고. 근데 무상급식은 그러니까 지자체가 돈을 부담을 어느 정도 할 필요 있다고 봐요. 근데 한 60%는 중앙정부 재정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니까. 어차피 지금 모든 지역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네. 근데 내 몰라라 하잖아 지금. 맞아요. 지방에서 뭘 하면 니그 마음대로 잘 하세요 하고 빠져버려요. 근데 그게 이 모든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까지도 네. 대선 주자들이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약으로 그러니까. 끌고 올라오지 않는 거죠. 네. 이거는 관심이 없다고밖에 네. 볼 수 없는 거죠. 개념이 없다. 관심도 관심이고. 이재명 후보의 패러다임이 수도권 패러다임이에요. 나는 솔직히 지방분권도 수도권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이. 예, 왜냐하면 지방분권이라고 했을 때 지방의 힘을 강화하고 재정 이런 것들을 빠방하게 하는 건데 근데 그냥 빠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거친 건 우리 지역이 쓴다 이건데 요렇게 하면 경기도 지역의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거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럼 중앙정부에 안 넘겨주고 자기들이 쓴다 이러면 재정이 빠방해지겠죠. 근데 소도시 농어촌으로 가면 이제 그런 지역은 사실 진짜 담배세만 해도 엄청 큰 비중입니다. 예, 요새는 금연 문화 때문에 그런 문화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지역은 뭘 상품을 줘도 담배로 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영풍 석포제련소가 네. 봉화 지방세의 절반. 네, 절반 정도죠. 할만하죠. 그 정도 규모의 공장이면. 예. 그러니까 봉화 정도 봉화가 한 3만 좀 되나요? 네. 2만 뭐 한 3만. 2만 후반대죠. 그렇죠. 땅은 엄청 크고. 근데 그런 곳에 석포제련소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환경 예를 들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수도권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니까 거기에 내가 앞으로 이 환경 물질 때문에 내가 죽든지 말든지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고 가야 되니까 그런 기업이
없애지를 못한다고. 네. 이게 지역의 현실이에요. 현실.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18세기 영국 노동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실이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대선 타이밍에서 이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각 우리나라의 각 문제를 한번 열어놓고 펼치는 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네. 장날이 한번 열리는 건데 음. 이 장날에 상품을 못 들고 나오고 네. 있는데 안 들고 이 상인들이 안 들고 나오고 있는 거야. 음. 난 이거 굉장히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여튼 뭐 우리 같은 뉴스민 같은 이런 동네의 이런 그 언론들이라도 네. 난 계속해서 지적하고 요구하고 이건 진짜 쟁취해야 될 거고 언젠가는 나 이거 거의 혁명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난 좀 불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냐고 이 사람들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거든. 가만히 그냥 그러니까 각 네. 지방을 고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뭔가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나는 이 불만은 이제 농어촌 지역은 불만도 없어. 반란을 일으킬 젊은이가 없습니다. 나는 근데 아니 농어촌은 그렇다 치고 나는 사실 뭐 경북에도 소멸 예상 지역 몇 군데 있잖아요. 거의 16곳. 대부분이야. 거의 대부분이야. 거의 대부분. 아니 나는 살다가 보면 어떤 큰 지대에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생로병사가 맞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예, 도시에 예. 생로병사라는 아니 게 DMZ 있는데 같은 지역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인구가 소멸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공무원들 빼고 다른 데 필요한 데 넣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 텅텅 비면은 몇 개 별장이나 지어갖고 뭐 공기 맑게 해두던가. 근데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군지역도 군지역인데 그리고 군지역은 나는 인구도 인구인데 자꾸 개발로 군을 살리려고 하면 안 되고 아까 나왔던 농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아니 농촌은 농업을 살려야지. 그렇죠. 예, 개발 어떻게 군마다 다 크게 개발합니까? 거기 그럼 한 번씩 투어 다니면 다 끝이요. 예, 그런데 농업을 살릴 생각 안 하면서 어떻게 군 지역을 얘기하는가? 그것도 토건으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더 걱정이 되는 건 대구 같은 지역입니다. 부산. 네. 지금 부산 대구에 뭐가 되냐고. 예, 지금 당장에 딴 데를 떠나서 부산 대구부터 안 되고 있어. 이런 지역까지 힘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 대학교 대구의 모 대학교 교수가 쓴 복학왕의 사회학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예, 복학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세하게는 소위 지방사립대 학생들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에 뭐랄까 주변부로 밀려나는 이 청년들이기 쉽다는 거죠. 대도시에 살고 있는데도 대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는데도 그러면은 나는 이거 영국 브렉시트나 미국 트럼프 현상에 주역들하고 비슷한 요건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수도권은 계속 진보화될 수 있겠죠. 예, 계속 진보화될 수 있어요. 수도권은 특히 성남 이런데 재정 또 빠방하면 그 재정 갖고 뭐 현금 배당을 하니 무상 뭘 하니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 부산 대구부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방선거에서 아까 어떤 분이 지방선거가 자체가 굉장히 대선처럼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도 좋은 거지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근데 지방을 살리려면 지방 분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 전체 전국 전체의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되고 그게 그래서 대선 때 논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헌법을 바꾸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떠한 헌법에 나와 있지 않나? 지역 간 균형 발전 이런 거는 이미 헌법에? 있지 않아요?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네. 연방제 국가는 국토 균형 발전. 연방제 근데 국가는 나 또 아니니까.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내가 성토할 게 좀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지금은 그러니까 찔끔찔끔씩 나도 개별 단위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혁신도시, 뭐 이 수준을 논할 때가 지나버렸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미 지방이 끝장나고 있다네요, 봤을 때. 여기까지 저는 온 거예요. 그래서 제시하는 게 그 전국의 사립 대학들, 특히 수도권의 사립 대학들 국영화 시켜서 지방으로 이전. 그러면은 국영화 안 된 서울의 사립대가 뜰 겁니다.
모조리 국영화 시키는 거. 저런 이제 네. 저런 저러다 저러다가 이제 그 대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정도의 혁명적 전용- 조치가 없으면 전용길이 불가능하다. 전용길이 아니고 전용길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나는 요런 생각이 약간 반대인 게 나는 이거를 너무 상주 위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인구 분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구를 상주 살고 있는 거 네, 그거는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주기를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나는 오히려 대학교를 서울로 가고 젊은 사람이 20대에 서울에 살고 대도시에 사는 건 난 필요하다고 봐요. 오히려 그걸 더 해주. 난 오히려 대학교를 서울에 다 모아버리고 기숙사 다 지어주고. 뭔 얘기냐면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대학교 가려고 대도시로 가는 게 심각한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때가 됐는데도 대도시에 있는 거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꿈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나는 학교는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특히 대학교는 대도시에 사람 많이 있는 곳에 좀 있어야 우울증도 덜 걸리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한적한 데로 가라 그러면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청년들은. 아니 전 대학을 네. 그 한적한 저기 영양이나 봉화에 가라는 게 아니라 네. 대전, 대구, 부산, 아, 네. 예, 광주. 그러니까 나는 네. 그 고 대도시 대학, 지방 대도시 대학 키우는 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대도시나 서울 쪽 수도권 이거를 청년기에 사는 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대신에 취업할 때는 다 그 중소도시라든지 이쪽으로 가도록. 예. 그러니까 상주라는 게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마무리하면 생애 주기별로 돌아가면서 사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를 한 도시에서 사실 그런 서비스가 대도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뭐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도시가 계속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어떤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건데 지금 우리나라 행정에서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얘기했던 상주, 그러니까 여기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나 이거 되게 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지원 사업들 같은 거 보면 청년들 이주를 해야 막 지원해주고 이런 거 있다고. 근데 이게 얼마나 돈이 세냐면 주소지만 여기 놔두고 뭐 예를 들면 뭐 군 단위에 어디에 주소지만 놔두고 대구나 대도시 와서 생활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왜냐면 그리고 나처럼 대도시에 주소지 있지만 또 거기 가서 또 뭐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활동의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주소지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활동의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도 중요하고 지금은 사실 스마트폰으로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가 다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지를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방 소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준들을 계속 인구수 주거수로 어디에 내가 주거지를 가지고 있느냐 수로 이 행정 평가들이나 세금도 그렇게 다 나눠주잖아. 근데 인구수대로 이렇게 나눠주잖아. 이런 것들 좀 시스템부터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뭐 충분히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양평 같은 데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양평에 계시는 분들이 뭐 또 뭐 어디 뭐 수원이나 이런 데 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총합적으로 세금 거두는 것부터 좀 다시 좀 짜보자. 그리고 국세 80%잖아요. 나는 좀 획기적으로 진짜 이 많은 반대를 내가 들었는데 나는 지방 의원들 그 예산 편성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게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의결권만 있잖아요. 예, 그 감사와. 그러니까 그게 근데 작게라도라고 하면 안 되고 하려면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의원 개개인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난 그렇게 하면 지방의 좋은 인재들이 정치 꿈을 꿀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질이 떨어지는 게 나는 솔직히 지방 의원들 질이 떨어지는 게 네. 돈도 많이 안 받고 솔직히 지방 의원 또 농어촌 쪽은 월급 더 짭니다. 작아. 네, 그리고 거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 힘도 별로 없고 사실 힘 많아요. 최윤길 의장님 보세요. 성남시 의회 대장동 키면 4인방이라고 하는데 최윤길까지 5인방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더 권한들을 지방 정치인들한테 좀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여기에 좋은 사람, 좋은 인재들이 좀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터전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가 경쟁도 하고 또 좋은 정치인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방 기초의원부터 한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이렇게 해야 또 관심도 가질 거 아니야 이런 분야에. 네네. 난 그런 판들을 좀 만드는데 이런 대선을 좀 써라 제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혁명 뭐야 분권과 지방 뭐였지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그랬었는데 호호호호. 개뿔이야 잊어주세요. 개뿔 진짜. 호호호호. 연방제 반대. 예, 지방 분권 나는 그러니까 반대이기 때문에. HS님 영양 차이 문제가 크다고 심각하다고 2,000원 주시고 감사하고요. 이게 왜 생기냐면 영양 차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역량 있고 좋은 사람들이 여기 볼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대도시 살고 그 다음에 다 추방시키는 거죠 대도시에서. 김수민이 구미에 정착하고 시사평론할 때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시사평론가는 이게 뭐 이렇게 산업적인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서울에 사는 거는. 아니 방송국을 다 옮기면 된다니까. 아니 그뭐 다른 지역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도 한계가 있죠. 어. 그 나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예? 이렇게 시사평론가가 서울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옵니다. 맞아요. 나 왔다 갔다 하고 나 다다음 주에 MBC 경남에도 특집 방송을 위해 내려갑니다. 하여튼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20대는 대도시에서 보내고 강제 추방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사람 그 연령대에 따라서 살기 좋은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로망이기도 한데 나는 한 지역에서 오래 사는 로망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는 풀뿌리 운동가를 다시 하고 싶은데 내가 했던 구미에서 또 하고 싶은 생각이 크게 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다른 지역으로 그 성당 신부님들처럼 옮겨다니면서 그리고 내가 아까 도시국가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나라가 작기 때문에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대는 대학교를 대도시로 갔는데 이 사람이 취직을 하는데 농업 괜찮네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하면서 애도 낳고 하는데 또 애 키우는 환경으로 괜찮은 게 있잖아요. 농촌이. 그러면 애를 어릴 때부터 키우고 또 나는 농사를 노인 때 짓는 것보다는 젊을 때 짓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노인들은 좀 다른 거 해야지. 평생 교육원 다니고 노인 되면 좀 쉬어야지 뭘 또 일을 해.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안 해봤던 일들. 그러니까 예, 뭐 평생 쉬게끔 교육원 다니고 또 새로 뭐 배우고. 나라가 쉬게끔 만들어줘야지 평생 나라를 위해서. 나는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은 농어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중소도시 정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노인들은. 왜냐하면 병원도 다녀야 되고 병원도 가깝고 그렇죠. 하니까. 교통도 예. 대중교통 편리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게 있으니까. 농어촌을 30대 정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애를 키우고 근데 애를 계속해서 사실 애 입장에서도 머리 좀 굵고 하면 사람 많은 데 가고 싶거든. 그러면 고등학교를 중소도시로 보냈다가 대도시에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부모는 농사 짓다가 나이 들고 하면 이제 그때는 노인복지가 좀 발달했다 치고 그러면 중소도시로 가는 거예요. 중소도시에서 평생교육원 다니고 병원 다니는 거죠. 그러면 애는 또 대도시에서 대학교 다니고 다시 농촌으로. 그건 이제 김수민 로망이고. 근데 하여튼 요런 순환이 중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순환. 이렇게 사람이 고정적으로 어디 산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분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순환 고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다면 지역 정책도 모든 걸 다 하려고 안 돼요. 분권, 균형발전, 세종시 이전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방 소멸도 막아야 되고 부랴부랴 내가 정치권이 손을 놓은 게 그거라고 봐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출발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나. 비록 깜빵에 갔지만 김경수가 제일 맞게 봤다고 봅니다. 김경수의 메가시티 구상이 제일 맞았다고 봐요. 그거 김경수보다 네. 이철우 권영진이 먼저 꺼낸 겁니다. 이철우 권영진보다 내가 먼저 꺼냈어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균형 발전으로는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강래 교수님 책을 읽어보셨네요. 그래서 내가 마강래가 누구 했거든요. 중앙대 네. 교수시죠. 마강래 교수 책을 봤더니 내 의견이랑 똑같은 거야. 네. 제 의견이랑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균형 발전식으로 그 혁신 도시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된다. 여기저기 떨구고 이거 하기보다는 권역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거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나는 서울을 못 떠나겠다 싶을 때가 많았었어요. 결국에는 생각이 좀 바뀌어서 구미로 다시 내려왔지만 그때가 뭐였냐면 신촌이라든지 내가 그리고 중간에 다시 서울로 올라갔을 때 연트럴 파크 주변에 살았거든. 떠나가는 게 좀 마음으로 안 좋더라고. 연트럴 파크는 어딘가요? 연트럴 파크 안 가봤으니 모르지. 저기 이제 그 연남동, 아, 연남동의 그 경의선 숲길. 아, 숲길을 예. 숲길로 그 부근에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2016년쯤에. 그런 거를 떠나는 게 무섭더라고 좀. 뭐냐면 그런 지역이 부산, 대구 정도에 진짜 신촌 못지않은 데가 있으면, 예, 그러니까 비슷한 게 이제 그러니까 노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일터 중에 판교? 네. 예, 일터 중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그 분위기, 그 사람의 규모 정도 되는 구역이 부산이나 대구에 있으면 내려가는 동력이 됩니다. 예, 근데 이거 균형 발전으로는 안 돼요. 좀 몰아줘야 됩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무튼 근데 이거를 공약을 못해. 왜냐하면 이거를 영남, 호남, 충청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약 못 내는 겁니다. 한 군데 찍어야 되거든. 예, 그럼 나머지 지역이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유승민처럼 그 남북권의 반도체 도시 뭐죠? 뭐 한 50조 정도 투자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만들겠다. 네. 이런 그래서 어디냐 찍어봐라 이러니까 그냥 어디인가 만들겠다. 못 찍잖아. 산속에 만드냐 뭐 그 산으로 막혀 있는데 영호남 서울로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아유 뭐 말 돌리고 하는 수준인데 LHW님이 IHW3301님이 김수민 씨부터 추방해야 합니다. 나는 그래서 구미에서 시원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조금 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좀 수도권 분들도 좀 인식하고 주시고 그러니까 모두가 불행해요. 수도권 사는 분들도 불행하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 개고생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데. 출퇴근 1시간 반씩 뭐 도로에 그냥 1시간 반씩 도로에 깔고 있고 네. 다 피곤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박영선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냈던 컴팩트 시티 또 한심한 게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장을 보는데 20분 걸린다. 안에 걸린다. 어디 놀러 가는데 20분 안에 걸린다. 다 좋아요. 학교 다니 당연히 다 좋지. 도서관 다 있고 학교 있어야지. 근데 박영선 공약에서 웃겼던 거는 출퇴근까지 20분 안에 하겠다고. 아니 근데 서울은 서울대로의 리듬이 있어요. 아니 서울에 살면 출퇴근하는데 30-40분 걸리는 거는 감내해야지. 서울까지 20분 이내로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면 다 서울 살겠다. 파리 이달고 시장이 이제 그 15분 도시. 그건 어느 이씨예요? 그는 전주이 씨인가? 아니야. 파리 H라서. H. H. 앙리. 앙리죠. 헬리를 앙리로 하듯이. 그러니까 묵음이야. 그래도 우리 식으로는 이씨. 역시 불어불문학. 여기 불문과 출신이에요. 불문에 붙여왔지만 그래도 우리 식으로는 이씨요. 하여튼 그 15분 도시를 이제 그냥 만들게 이거는 그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동네에서도 그렇게 편리한 도시들을 만들어가는 지향점 맞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걷기 좋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논의잖아요. 대중교통 정책 자체를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농촌에서 살기 가장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입니다. 농촌 살려면 오히려 재산이 있어야 돼. 그렇죠. 차도 있어야 되고. 차가 없으면 농촌 못 삽니다. 탄소 배출량이 맞아요. 개인이 농촌이 훨씬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런 논의들이 얼마나 이게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없는 논의들이거든. 이런 것들이 대선판에 막 나와줘야 되거든. 농촌으로 가는 사람한테 차 주기 이런 것들. 오, 그거 좋네. 차 한 대씩 주기. 전기차. 기본 자산. 그러니까 제 나중에 아씨는 무고 불어를 좀 하시네요. H를 아씨라 그러거든. 네네. 나중에 돈 좀 벌면은 이제 세금으로 환수하기. 일단 차 주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엄청난 일들에 대한 상상력을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는 판을 또 이
이 지역 공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좀 대장동이니 씨발 진짜 욕 나오네. 나발인지 모르겠고 그런 거 좀 그만하고. 대장동은 해야지. 그래. 급하긴 파야지. 파헤쳐야죠. 파헤치긴 파헤쳐야지. 뭐 네. 왕이 뭐니 뭐 왕. 어디 침을 놓니 그런 건 좀 그만하고 부인이 뭐 걔한테 사과를 줬니 안 줬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앞서서 이창원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대선판에서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결국 이걸 대선 주자들이 이슈를 안 만든다면 만드는 것은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된다. 이슈로 만들어 주죠. 한번 네. 누가 내려오면은 네. 계란 던져. 씨. 그러니까 그 이창원 대표 같은 사람들을 묶어내서 이걸 그냥 묶어 왜 묶어? 똘똘 보승줄로 묶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뭐 지역에서 나왔던 이런 논의들을 꾸준하게 자기 지역에 있는 시의원, 뭐 군의원 그리고 도의원들한테 꾸준하게 계속 전달하고 이게 대선 후보들한테까지 전달 들어가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 채팅창에 오신 분들도 자기 지지하는 대선 주자들한테 좀 뭐라고 하세요. 네. 근데 참 이거 계획도 진짜 구체적이면서도 총체적으로 틀 딱 맞춰서 짜야 되는데 이거는 나는 답이 있어. 답이 나름에 있는데 길이 안 보이네요. 길이. 정치인들이 자꾸 기피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냥. 진짜 피하는 것 같네요. 그 문재인 그리고 봐봐. 후보까지만 해도 네, 이 네. 공약과 정책으로 이게 정답이든 아니든 뭐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도심 재생, 네. 뭐 그것도 뉴딜 그러니까 한마디였어요. 뭐 이런 거. 연방제에 준하는 네. 국가를 만들겠다였어요. 연방제에 준하는 여러 그거는 개가 많이 얘기했었어요. 정동영 씨 같은 사람들도 했었고, 근데 연방제에 준하는 거를 하면 한국이 사실 그렇게 연방적인 전통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나라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 분권을 크게 했을 경우에 생기는 폐단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때도 이 사람들이 분산시키는 거하고 그러니까 권력 자체를 분권하는 거를 헷갈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산시키는 게 연방제로 하면 분산 못 시키고 중앙 정치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예.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어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보면 이번 대선 주자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재명, 윤석열 다 수도권 사람들이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은 충북 음성이구나. 그나마. 뭐 이재명도 고향은 안동이니까. 이재명은 이제 중학교 때 성남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있겠어요 이게. 홍준표의 기대를 걸어봐야 되나? 자, 지방 분권 강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홍준표 같은 사람이 무상급식 자르고 그 진주의료원 없애고 하는 거 더 쉬워집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게 좀 깝깝해요. 깝깝합니다. 네, SK 하이닉스 사례가 너무 컸다고 보는데, 구미 시민들이 막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하고 애를 먹었지만 SK는 애초에 용인 이남으로 갈 생각은 없었고 가기도 어렵다고. 근데 하여튼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게 적어도 부산 대구 정도 인근에는 생겨야 뭔가 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 다 세종시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종시전 될까요? 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투표에 붙이면 52대 48로 질 것 같아. 그게 수도권대 지방 네. 지금 비율이죠. 그리고 충청도가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 지지율이 한 80% 나왔거든요. 지금 그만큼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 입지가 정해져가지고 오히려 식었어. 충청 내에서도 네. 세종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그쵸. 있어서 공동화. 네. 근데 이 공동화라는 것도 참 딜레마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시티 있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메가시티 주변에 농어촌 소도시는 공동화됩니다. 요런 걸 각오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정치권은 내가 생각했을 때 결단은 둘째치고 용기는 둘째치고 생각이나 좀 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겠죠. 대구 경북 통합이 실패가 되면서 네. 이게 이제 다음 지방 선거에 아마 또 뭐 권현진, 이철우 두 분이 다 나올 거로 예상되니까 아마 이거는 지방선거 의제로 또 한 번씩은 다뤄질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이게 대구 경북 통합할 때 뭐 이제 아까
선울산 경남은 이제 메가시티, 광주 전남 또 음. 그랬고 충청권 통합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거든요. 이게 네. 이제 맞냐 안 맞냐는 또 그다음 논쟁이겠지만 일단은 이 논의들을 지역에서 계속해서 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선 주자들이 좀 가져가 주시고 이명박 때도 이재호가 그 얘기했었거든. 그렇죠. 100만 도시로 50개 만들자. 뭐 지방 나는 행정. 난 네. 찬성하진 않았지만 뭐 그러니까 그건 도를 해체시키는 거였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게- 그때 나왔던 게 5+2. 플러스. 근데 생각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은 있어. 네. 거기도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그렇지. 거예요. 이 정도의 정말 어떤 그 국가의 미래를 가지고 이 국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개념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니 사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게 왜냐하면 혁신도시로 우리가 봤지만 공공기관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산업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명박이 꾀했던 건 그거 아니에요. 그 세종시는 좀 그러니까 기업도시로 해줄 게잖아. 사실은 기업도시로 가는 게 더 인구가 많이 갑니다. 공무원만 가서 뭐 하겠어요. 이게 세종시나 이런 데 가면 골 때리는 게 같은 반에 학생들끼리 모이면은 초등학교에 얘네 아빠는 7급, 얘네 아빠는 9급, 얘네 아빠는 5급 뭐 이래요. 이게 거기 살고 싶겠냐고 공무원들도 그런 도시에 좀 사람들이 여기는 뭐 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서비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섞여야지. 그런 의미에서는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이명박의 세종시 수정안 또 생각을 깊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철시키려고 일부러 충청권 총리 임명해가지고 했는데 실패했지. 그리고 박근혜한테 대치기 당해가지고 자기 대선이 박근혜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명박도 꽤 고심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정치인들보다는. 그렇죠. 네. 이러니까 시사인 조사에서 20대 남성에서 이명박 지지율이 올라가잖아. 요새 분발- 이명박하고 홍준표가 20대 남성의 히어로요. 뭐야 분발해 이게.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 그리고 제발 정권 잡으시면 하여튼 이 성장 동력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게 성장이냐 분배냐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국가 성장의 동력들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해 주시고 누가 검찰 언론 개혁에 뭐 관심을 가지겠어? 자기들 너네들 정치인들이랑 관심 가지지. 정말. 수도권 사람들이 관심 가지더라고. 수도권도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살면서 검사를 몇 명만 만나 보냐고. 검찰 우리가. 개혁에 관심 있는 사람들 딱 40대 중산층들이에요. 20대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경제 개혁을 원합니다. 그렇죠. 음. 네. 아유, 정말 한숨 나온다. 정말 이 부분은.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다. 뉴스민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정해서 두 번째 시간은 지역이라고 하는 대선 아젠다를 던졌습니다. 이게 좀 까다롭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의견을 막 피력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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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웠습니다. 안녕하시렵니까? 하고 비슷한 거네. 김수민은 고맙겠습니다. 진행은 안 네. 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가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네. 고맙겠습니다. 같이 나왔습니다. 뭐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을 또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빨리 마치고 싶어서. 네. 네, 우리 급 마치는 거 아시죠? 항상 시간을 많이 넘기면서 급 마치는 것이 뉴스민장의 전통입니다. 이렇듯 저희는 누리호처럼 아직까지 궤도에 안착을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다음에는 3단계까지 안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 참 공개 방송 네. 이런 거 방송 있구나. 안내는 시작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 공개 방송 언제 한다고요? 네. 그 2주 후에 2주 후에. 네, 11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 네. 대구 백화점 앞 네. 아니야. 광장에서 거기야. 중앙파출소. 중앙파출소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구나. 왜 그 나한테 대구백화점 이야기 안 앞에 해줬지? 못 할 거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아. 중앙파출소 맞을 거예요. 그 주제는 지난번에 하려고 했었던 네. 1991년 투쟁. 네. 우리는 응답하라 1991. 그렇죠. 네네. 그때 시대 상황과 함께 나는 그때 최불암 시리즈 얘기해야지. 네. 저는 뭐 삼성 라이온즈의 양준혁이 네네. 입단을 하지 못하게 됐던 1991년이 되게 특이한 해인게 91년 투쟁 같으면 굉장히 어두운 기억이잖아요. 87년 투쟁과 정반대되는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 재하 운동 입장에서는. 근데 91년의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되게 밝았거든. 그런 얘기들을 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얘기들을 저희가 대구에 있는 1991년 투쟁 기념사업회 초청으로 공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방송 우리 정기 에피소드하고 또 별도로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별도로 업로드 할 테니까 11월 7일 오후 2시 어디죠? 대백이 아니고 중앙파출소? 구중앙파출소 앞. 구중앙파출소 지금은 앞. 거기가 중앙파출소가 아니라서 네. 중팝이라고 하면 대구 사람들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죠? 동성로 그 사랑의 온도탑이 있습니다. 아, 네네. 양령시 건너편. 예. 네. 중앙파출소. 스타벅스가 건너편에 네,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공개 방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낮 시간대니까 그렇게 안 추울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시간 많이 나시는 분들, 특히 대구 지역 혹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방문, 아른 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